카메라를 이제 회전하고 카메라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VR 콘텐츠 만든다라고 하면 HMD를 우리가 착용을 하고 내가 얼굴을 움직이는 거,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 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HMD 역할을 하는 거가 카메라가 HMD 역할을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다가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스크립트를 넣어줄 건데 지금 스크립트 폴더를 가보면 이미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래서 거기에 캠 로테이트라는 스크립트를 찾아서 더블 클릭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때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스크립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링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함수나 API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에디터를 설치할 때 모듈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체크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트 커맨드, 에디트 탭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준비죠. 미리 준비하는 이렇게 프리퍼런스 창이 나올 건데 거기에 엑스터널 툴즈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첫 번째 엑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2017 또는 2019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래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하는데 계속 컴퓨터상에서 에러가 나온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다른 에디터를 쓰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해 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툴이냐면 모노 디벨롭 툴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 디벨롭먼트 툴이라는 모노 디벨롭 툴이 있는데 얘는 최신 버전에는 설치를 안 해요. 모노 디벨롭은 어디 있냐면 2017까지는 내가 모듈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문제가 있으면 스크립트에 대한 에셋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노 디벨롭을 여기에 목록에다가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유니티 허브를 다시 열으셔서 인스톨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인스톨 메뉴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 에디터 또는 오피셜 릴리즈 말고 근데 여기 프리 릴리즈 말고 여기 인스톨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보면 여기는 FTS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2017은 옛날 버전이라 여기에 목록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아카이브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카이브.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아카이브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유니티 에디터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디터 웹사이트로 유니티 사이트로 들어가면 자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x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이렇게 윈도우 인스톨러 뭐 빌트인 쉐이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유니티 인스톨러라는 거를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해서 얘를 유니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제가 화면에 다시 공유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유니티 2017.4.40F1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라고 나올 거고, 자, 넥스트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기는 어그리먼트 체크해줘야 될 거고, 넥스트. 자, 여기서 나는 유니티 2017 4.4 얘는 필요 없고, 그러면 얘를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체크해줘 하다 보면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모노 디벨롭 유니티 디버거 요 항목 보이나요? 모듈? 그럼 얘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얘 체크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버전 폴더 어디다 설치할 거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브라우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노 디벨롭이라는 거를 설치할 거니까 그냥 유니티 허브에다가 나는 설치할 거야. 뭐 디렉터리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뭐 하나 넣어주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얘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 세이브하고 빠져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모노 디벨롭하고 유니티 디버거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 설치 다 됐네요. 그래서 피니시.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프로젝트 빠져나왔으니까 설치 도중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유니티 에디터 허브에서 프로젝트를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여기 들어와 본 다음에 아까처럼 에디트 탭을 누르고 프리퍼런스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엑스터널 툴즈에 가서 브라우즈 여기 검색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모노 디벨롭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 프로그램 파일즈에 유니티 허브에다가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 있죠. 모노 디벨롭 폴더가 있고 여기에 ex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bin 모노 디벨롭 응용 프로그램 얘를 체크해주고 열기 그러면 모노 디벨롭이라는 거로 스크립트 에디터가 변경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려지는 ID는 모노 디벨롭이라는 이 에디터에 캠 로테이트라는 스크립트가 열려집니다. 얘는 이제 타이핑 다 쳐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ID 엑스터널 에디터를 모노 디벨롭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로 변경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얘는 에디터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려지겠죠. 이렇게 지금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것, 카메라를 회전하는 부분을 만들 건데,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하는데, 회전이 어떻게 회전을 할 거냐? 카메라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회전되어지는 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RX, RY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전에 유징하고 유니티 엔진, 이렇게 지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이라는 거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시문을 넣었는데, 걔를 이렇게 주석 처리, 코멘트 처리하게 되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이 클래스 상속을 못해요. 그래서 빨간 줄이 이렇게 밑줄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이 상속 예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게임 객체의 이 스크립트를 컴포넌트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모노 비헤이비어가 없으면 얘는 스크립트가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별표하고 슬래시 이렇게 해주시고 보면 여기 트랜스폼 점 오일러 앵글즈에 트랜스폼이 빨간 줄로 쳐지죠. 왜? 모노비헤이비어에 있는 것들 클래스들을 다 상속해서 써야 되는데 이 트랜스폼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그냥 앞에 슬래시 2개를 쳐주면 에러 줄이 없어지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컨트롤 S에서 세이브 해 보세요. 세이브.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갈 겁니다. 되돌아가서 이 캠 로테이트를 내가 카메라에 드래그 해볼 건데, 카메라에 드래그 해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에 드래그 했을 때 얘가 추가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간 다음에 자, 캠 로테이트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메인 카메라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추가할 수가 없어. 너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가 필요하거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를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클래스 생성했다라고 하면 걔는 예를 들어서 뭐 변수를 내가 쓰거나 즉 다른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 스크립트에서 그 클래스에서 내가 가져다 쓸 때 그럴 때는 모노 비헤이비어 없이 그냥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크립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줄 때는 반드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을 받아야지 되는 거다.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다시 스크립트로 되돌아온 다음에 요 주석 처리했던 거를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앞에 코멘트 달았던 슬래시 2개도 지우면 빨간 줄은 생겨나질 않지요. 그리고 당연히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다음에 다시 유니티 에디터에서 되돌아온 다음에 다시 캠 로테이트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SSR을 선택하면 얘는 말 그대로 동기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캠 로테이트를 드래그해서 메인 카메라로 넣어주면 이와 같이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캠 로테이트라는 컴포넌트 안에 즉 변수가 속성이 여기
sensitivity라는 요 변수, 즉 속성 하나만 보여지는데 지금 sensitivity라는 이 프로퍼티가 인스펙터 창에 보여진 이유는 변수 선언할 때 public이라는 광역 변수로 저 sensitivity라는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인스펙터 창에 보여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스크립트에 가보면 여기에 public float하고 sensitivity라고 해서 값을 얼마를 줬냐? 500이라는 값을 줬어요. 원래 플롯을 쓸 때 뒤에 이렇게 F자를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만약에 이 RX, RY도 인스펙터 창에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에는 여기다 public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public하고 얘도 public이라고 선언해 준 다음에 저장, 그리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요 캠 로테이트의 속성 창에 자, RX, RY가 표시가 나타나는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아, 이게 public이에요. 자, 이 광역 변수를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자,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변수의 값을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 도중에 실제 변수의 값을 디버깅 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값이 얼마인지, 그죠? 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적당한 값,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로테이션, 카메라의 로테이션 값,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디버그 할 때. 이해됐죠? 퍼블릭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인스펙트 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또 하나는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이 변수를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public이라는 광역 변수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굳이 public RX, RY 값을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살펴볼 때는 여기 public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public을 지웠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attribute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serialize field라는 거를 넣어 볼게요. serialize field 하고 그 다음에 float ry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얘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스펙터 창을 잘 보면 캠 로테이트 컴포넌트 안에 ry라는 변수 속성은 보여요. 퍼블릭을 뺐는데, 제거했는데, 자, 우리가 attribute serialize field라는 attribute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전역 변수가 아닌 변수이지만 인스펙터 창에 나타나게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serialize field라는 attribute를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에셋들을 스크립트 컴포넌트 뭐 이런 에셋들을 살펴보면 attribute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erialize fiel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rialize field는 지역 변수이지만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 serialize field라는 attribute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추적 처리하게 되면은 안 보이겠지, 그죠? 즉 RX, RY는 인스펙터 창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간단한 것들은 딱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안 나타납니다. 쉽죠? 이해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단 얘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한번 천천히 코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런 요 형식이 그래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본적인 코딩이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메소드가 있고 여기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네요. 얘를 이제 함수 메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 안에 C#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프로그래머들이든 유니티 에디터를 개발하는 모든 리소스들한테. 그러면 그냥 그 메소드를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가져다 쓸 때 스타트 메소드는 한 번만 실행이 된다. 한 번만. 근데 업데이트 메소드는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 즉 1초에 60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계속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2주 전에 2주 동안 우리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거기 스크립트가 만약에 스타트 메소드에만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거기다 코드를 넣었다라고 하면 걔는 한 번만 움직여요. 근데 내가 데스티네이션을 계속 바꿔주면 계속 에이전트가 경로를 찾아서 쫓아오게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움직이게 하는 거를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을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 에이전트는 계속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플레이어를 도망가면 적이 플레이어를 계속 쫓아오게 만드는 거는 업데이트 메소드의 코드를 정의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나요? if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if가 있고 and if가 있는데요. 그냥 if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정법, 영어의 가정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편. 야, 너 만약에 유니티 에디터이면 얘를 실행해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니티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PC에서도 PC 플랫폼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도 내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iOS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PC의 입력 장치는 대표적인 거는 키보드죠. 또는 마우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은 입력 장치가 뭐예요?
뭐예요? 핸드폰은 입력 장치가 뭐예요? 터치지, 그죠? 터치에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입력 장치가 틀려요. 플랫폼별로. 콘솔 장치가 입력 장치인 경우도 있고, 터치,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크립트의 input get access 얘는 유니티 에디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입력 장치예요. 얘를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저 input get access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안드로이드, iOS가 아니라 네가 이 게임,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플랫폼이 PC, 즉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행할 때 얘를 코드를 사용을 해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뜻이에요. 요 if unity underline editor 하고 코드 쭉 실행되어진 것들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맞춘 겁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unity underline android, unity underline iOS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플랫폼 인풋 이런 관련된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보면 그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얘 입력 장치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계산하고 보일러 앵글에서 카메라를 회전시켜 줄 거야 라는 요 코드예요. 자,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했다가 이제 좀 있다가 우리가 스크립트 쭉 작성할 때 어떤 변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값을 입력받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이어그램이 됐든 컴포넌트의 어떤 요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큰 장애물들은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할 때는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도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우스 Y, 마우스 X, 여기 어디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하거나 스크립트를 이해를 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어디냐면, 자, 이제 에디터로 다시 제가 화면을 리턴을 시켰고요. 에디트 탭을 눌러주고, 아래쪽에 프로젝트 세팅즈를 클릭해 보세요. 프로젝트 세팅즈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그죠? 프로젝트 세팅즈. 여기에 보면 인풋 매니저가 있습니다. 인풋 매니저에 보면 엑시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상의 축인데 지금 사이즈가 18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키워드가 마우스 X가 있고 여기 마우스 Y가 있죠. 자, 마우스 X 보니까 그래비티 0이고 0.1이고 마우스 무브먼트 그 다음에 엑시스 X축이라는 얘기죠. 마우스로 입력을 받을 때 X축은 마우스 X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호출한다는 거예요. 인풋. 그 뜻이고 마우스 Y는 당연히 Y축이게 되겠네. 그죠? 자, 인풋 매니저의 마우스 X, 마우스 Y를 아까 그 코드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즉 마우스가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Y, X축, Y축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X축, Y축의 값을 받아와서 걔를 가지고 각도를 줘서 회전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카메라를 회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도구바에 요 회전 도구를 클릭을 해서 요 원의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빨간 줄을 잡고 드래그하면 X축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X축이에요. 얘는 Y축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를 회전하는데 어떤 회전만 할 거냐면 자, X축 그죠? X축으로 회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Y축으로 좌우로 나는 요 회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Z축으로는 나는 회전을 하지 않겠다. 그 Z축으로 회전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Z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회전하는 거하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HMD를 착용했을 때 피로도나 그 다음에 그 두통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 구토 이런 것들이 조금 Z축으로 회전할 때는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그래서 나는 Z축으로는 회전하지 않을 거야. 회전을 나는 이렇게 X 위아래로 좌우로만 나는 회전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우스로 회전할 때 첫 번째는 X축, 그 다음에 Y축 요것만 입력을 받으면 되겠네 라는 거를 어디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충분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코드로 가서 인풋을 내가 X축, Y축으로만 회전할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렇게 이 도구바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회전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유니티 에디터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다음에 코드로 가서 걔를 스크립트로 가서 코딩을 짜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도 스크립트를 다 작성할 수 있다. 아까 그 스크립트에서 유니티 에디터라는 거 설명을 했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처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처리기. 그래서 플랫폼이 iOS, 안드로이드, 유니티 에디터 이거에 따라서 인풋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할 때는 얘를 호출하는 거고 안드로이드일 때는 타치하는 걸로 인풋을 바꿔주든지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전처리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얘는 뭔가 더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비주얼 스크립트 제가 설명을 할 때 트랜스폼 포지션 있었지, 그죠? 트랜스폼 포지션 또는 트랜슬레이트가 있었지, 그죠? Z값에서 계속 0.1만큼씩 계속 더해진다라고 하면 더해진 그 지점이 마지막 점이 돼야 되고, 그 마지막 점에서 다시 0.1을 더해줄 거고, 그 더해진 점이 다시 또 마지막 점이 되고 다시 0.1이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x라는 이 변수가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0.1을 더했어요. 네. 그 전에 x가 초기에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값이 얼마가 될까? 1.1이 되지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루프가 반복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얘는 1.1 더하기 0.1이 되니까 1.2가 될 거고, 다시 세 번째 돌아갈 때는 1.2 더하기 다시 0.1 계속 반복이 되겠지요. 그죠? 얘를 편하게 쓴 게 이렇게 형식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즉 RX는 자기 자신의 MX 요 값을 계속 더해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형식은 가장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X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X값에 계속 변이값을 계속 더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코드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타임.델타 타임이라는 값을 곱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센서티비티라는 값도 곱해줬어요. 근데 mx, mi 값이 과연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이 코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왔고요. 아까 스크립트 여기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팝업 메뉴 창에 크리에이트의 C#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ROT 이거 그냥 거꾸로 줄게요. ROTcam 스크립트 이름을 ROTcam 그리고 엔터 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충분하게 프로토타입을 유니티에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것들을 이 유니티 에디터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카메라를 선택을 했고 이 카메라를 나는 회전시킬 때 아까 우리가 X축으로 회전할 거고 Y축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로테이션의 X값, Y값을 이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변수가 필요한 게 뭐냐면 X 변수와 Y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왜 R이라는 이름을 줬냐? 그러면 로테이트라는 거의 약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로테이트 X야.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가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유니티 에디터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자, ROT 캠이라고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았어.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뭐 트랜스 컴포넌트의 그 속성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변수를 두 개를 쓸 거야. X값과 Y값. 근데 그게 뭐냐면 회전할 거예요. 회전. 그래서 변수 이름을 RO 한글이 아니라 ROT X라고 줄 거예요. 근데 얘는 각도 값인데 1도, 2도, 3도 정확하게 정수 각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1.5도, 2.5도 이렇게 소수점짜리 각도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얘의 데이터 타입은 부동소수형을 써야 돼. 그래서 플롯이라고 쓰는 거예요. 플롯. ROTX. 초기 값은 나는 나 0으로 줄 거야. 그러면 equal하고 0F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Y 값을 받을 거야. 얘도 똑같아요. 플롯 ROT Y equal 0F 이렇게 초기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나는 ROTX가 초기 값이 0으로 다 값을 줬지만 자, ROTX를 계속 0이 아니라 0.1도 또는 0.2도, 0.3도, 0.4도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스타트 메소드에 내가 ROT만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알파벳을 갖고 있는 변수, 클래스, 메소드 이런 것들이 프로포트 다 찾아집니다. 근데 내가 쓸 거는 ROTX니까 마우스로 더블 클릭. 자, equal 자기 자신한테 x 플러스 0.1f 세미콜론 하면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콘솔 창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디버그라는 거를 씁니다. 디버그 점
ROG 해서 콘솔 창에 메시지를 출력해줘. 어떤, 자, ROT 변수의 값을 출력해줘라. 그리고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럼 우린 너무나도 0 들어왔고 그럼 0.1이 출력돼야지 맞는 거네, 그죠? 0.1. 그래서 컨트롤 S에서 세이브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에디터로 다시. 그리고 자, 메인 카메라에 아까 카메라 그 캠 ROT 컴포넌트 넣었던 거는 비워요. enable, disable. 자, 요거를 enable이 아니라 disable 시킬게요. 그리고 ROT 캠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메인 카메라에. 지금 여는 변수는 인스펙터 창에 표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랬을 때 콘솔 창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알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을 하기 싫었어도 얘는 그래도 들은 시간이 있어서 아마 거의 다 이해를 할 겁니다. 0.1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또 나는 0.2가 되고 싶어. 다시 0.3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0.1, 0 계속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더해줘야 되니까 그치, 업데이트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해를 된 방에 할 수 있겠지, 그죠? 그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슬래시 처리를 할게요. 왜냐면 스타트 메소드에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나는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옮겼어. 그리고 세이브하고 다시 들어가요. 에디터로. 그래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계속 값이 무한대로 바뀌어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오케이. 스탑 포즈 순식간에 557 프레임이 돌아간 거예요. 0.1, 0.2, 0.3. 오케이. 자, 근데 항상 0.1 값만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나 마이너스 값도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숫자 상수를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상수를 주면 안 돼. 나는 여기에 0.1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0.1도 값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뭐 0.01 값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변수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로. 그러면 자, x의 변이니까 나는 dx라고 줄게. 근데 dx라는 변수는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dx의 값은 어디서 받아와야 되냐면 처음에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아예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롯 dx 세미콜론. 자, 값은 대입하지 않았지만 dx라는 변수를 부동소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dx 값을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계속
받아올 건데 뭘로 받아올 거냐? 마우스로 받아올 거예요. 마우스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dx는 분명히 여기에서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값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마우스 입력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입력해서 그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매니저의 인풋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인풋. 자, get 축을 가지고 올 거니까 get axis라는 거를 쓰는 겁니다. get axis. 내가 마우스의 x축, y축의 값을 가져와서 입력을 받아서 dx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get axis. 근데 어떤 값을 이름 갖고 올 거냐면 키워드가 마우스 x예요. 근데 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넣어줘야 되니까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 그런데 여기서 dx 값이 과연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debug.log rotx 한 것처럼 얘를 dx 값도 콘솔 창에 메시지로 출력을 시켜 볼 거예요. 나는 얘는 확인했으니까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그래서 슬래시 2개. 그래서 컨트롤 S 세이브 합니다. dx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그게 소수점 몇 자리 값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주고 세이브 했고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콘솔 창에서 클리어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전부 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클리어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값이 되게 작은 값이 들어와요. get axis에서.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이 들어와요. 마이너스 1에서 1. 작죠,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의 각도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1도, 0.1도. 너무나도 미미하게 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get axis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각도가 내가 10도, 20도, 뭐 각도를 좀 입력을 받아서 회전을 하고 싶은데 입력된 결과 반환되는 값이 마이너스 1, 1이니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큰 값을 상수를 곱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10도가 10도 또는 15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각도 값을 크게 해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플롯. 그래서 아까 변수 이름이 센서티비티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센서라고 할게요. sensorROT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센서 ROT equal 10F라고 값을 주고 앞에다가 public이라고 선언을 해줄 거예요. 왜 public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냐? 저 센서 ROT 값이
내가 회전을 시켜줄 때 가장 최적의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디버깅 하면서 값을 입력을 해서 그 값을 최적의 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스펙터 창에서. 그래서 아까 저 public의 값을 이렇게 변수 선언해 준 거고요. 여기 초기 값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줘도 돼요. 근데 초기 값이 얼마인지는 내가 넣고 그 다음에 값을 증가시킬 건지 또는 뺄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10f라는 값을 한번 먼저 값을 대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디다 곱해 줘야 돼요? 여기다 곱해 주겠지. dx 곱하기 저 센서 ROT를 변수를 곱해 준 겁니다. dx에다가. 그런 다음에 ROTx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세이브. 그래서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는 거죠. 자,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아까 디버그 창 콘솔 창에 이번에는 얘를 출력시켜야 되겠지, 그죠? 디버그.로그 ROTX를 다시 출력을 시켜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센서 ROT 값을 어떤 값을 줘야지 최적의 값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디버깅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각도가 또 얘는 잘 보세요. 너무 크지요? 즉 여기서 이 각도를 30도 넣어주면 이렇게 각도가 커진 거예요. 100도 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콘솔 창에 들어오는 값이 단위가 좀 만약에 커졌다. 마우스를 내가 어떻게 드래그 하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100단위가 될 수도 있고 10단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각도의 범위를 줄여줄 건지 그거는 로테이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값을 줄여줄 건지 크게 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앵글 값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transform 우리가 로테이트 로테이션 뭐 그다음에 오일러 앵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 그 각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스펙터 창에서 각도 값은 어떤 값이 입력이 되냐면 오일러 앵글 값을 씁니다. 그래서 EUL하고 EU라고 찾으면 얘는 오일러 앵글이라고 해서 API가 이렇게 찾아질 거예요. 우리가 각도 개념 30도, 45도 이 각도는 오일러 각도예요. 그래서 오일러 각도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건데 오일러 앵글스 해서 얘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면 벡터 값이 들어와야 돼요. transform.오일러 앵글은 오일러 각도의 값은 벡터로 받아와야 돼.
만약에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면 잠깐 일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트랜스폼의 여기 기술 문서를 클릭을 하고 봐야 되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서치 매뉴얼에 가서 스크립팅 API를 선택을 하고 트랜스폼 오일러 자 트랜스폼하고 한 칸 띄우고 EUL만 자 그러면 오일러 각도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각도 평상시에 쓰는 각도는 수학적인 용어 공업 수학적인 용어는 오일러 각도에 물리에서 오일러 각도 트랜스폼 오일러 앵글스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얘를 클릭해서 보면 퍼블릭 벡터 3로 봤네요. 벡터 3로 들어와야 돼. 벡터 3.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예제를 보면 여기 오일러 앵글스 한 다음에 커런트 오일러 앵글스에서 여기에 이 값이 뭐로 들어온 거냐면 벡터 값으로 들어온 거예요. 벡터 값. 벡터로 얘는 값을 대입해 줘야 돼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 다큐멘트가 처음에 할 때는 자주 보면서 걔를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얘는 new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벡터 값이 x, y, z 세 개의 좌표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3. 벡터 3. 가로 열고 x 각도는 뭘로 받았어요? ROTX죠. 콤마. 나머지는 다 0도로 주면 편하지. 일단 0도 줄게요. 이렇게. 세미콜론. 그럼 얘는 X축으로만 회전을 하는 걸로 지금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에서 각도 값을 더 줄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더 크게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로 와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는 거죠. 뭔가 좀 끊어지죠, 그죠? 부드럽게 회전을 하지 않아요. 얘를 고쳐줘야 돼. 그러면 잠깐 중지한 다음에 예를 들어 센서 ROT 값이 10이 아니라 100을 줬을 때에는 어떤 값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얘는 너무 크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5로 주면 5로 주면 마우스를 너무 많이 움직여줘야지 회전이 되어지는 거니까 5 정도도 안 돼. 예를 들어서 100을 준 다음에 얘를 더 부드럽게 또는 요 값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여 줄 때 더 적은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낼 때 뭔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100이라는 그 센서 ROT 값을 줘서 X축으로 회전을 하는데 디바이스 즉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회전이 잘 되어지는 컴퓨터가 있을 거고 또 회전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느리게 회전되어지는 컴퓨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콘텐츠 게임을 만들어서 조금 고객들한테 불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고사양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저가 사양에서도 똑같은 게임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주는
것들이 time.delta time이라는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time.delta time을 곱해 주는 거예요. 디바이스의 평균 프레임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time.delta time을 곱해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곱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time.delta time은 소수점 4자리, 5자리 값을 반환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time.delta time을 넣어보면은 값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스타트 메소드에다가 time.delta time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속도를 퍼포먼스 각각의 디바이스대로 속도를 맞춰주려고 time.delta time을 썼는데 time.delta time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스타트 메소드에다가 debug.log에서 time.delta time 값을 콘솔 창에다가 메시지 출력해줘봐 라고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그리고 에디터에 되돌아와서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콘솔 창을 클리어 시킬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바로 중지. 요게 값이 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0.02 값이 들어온 거네. 0.02. 그죠? 나머지는 ROTX 값이에요. 그럼 얘기는 0.02 값이면 너무나도 작은 각도 값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센서 ROT 값을 10이 아니라 100, 200, 300 이렇게 값을 크게 주는 이유는 time.delta time의 값이 저렇게 소수점 100분의 단위 또는 1000분의 단위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제 코드에서 이 값이 500 이렇게 큰 값을 준 이유예요. 그래서 얘는 100을 줬을게요. 100을. 초기 값을 100을 주고 이걸 곱해줬어요. 그 얘는 이제 뭐 필요 없으니까 코멘트 처리할 거고 얘도 코멘트 처리해서 X값이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 가보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지 되겠지요. 그죠? 자, 100이라는 값 가지고 안 되면 500이라고 값을 줘서 플레이를 해보고 자, 이런 경우에 이거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적당한 값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센서로 ROT 값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time.delta time을 작게 주고 또는 여기에 값을 10으로 주고 플레이를 했을 때 과연 적당한 회전값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내가 어떻게 값을 받아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만들었던 것 중에 각도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썼어요. 그 math
f.clamp라는 API를 하나 더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로테이트를 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각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API.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time.delta time 그 다음에 내가 센서 ROT라는 값을 내가 주고 거기에 적당한 값을 어떻게 처리를 찾아낼 건지 그런 다음에 각도를 주고 받아서 회전을 시켜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지면 아까 그 샘플 코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 처음에 얘가 그 유니티 패키지 거기에서 제공된 거에 보면 RX 여기 RX의 값을 자 math f.clamp라는 API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RX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60, 콤마 60,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그러면, 자, math f.clamp라는 거기 과연 어떤 API가 되는지, 요거를 다큐먼트 기술 문서 찾아보면, 각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각도를 움직일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거대로 플레이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mathf.clamp라는 거는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고민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기서 기술 문서에서 저거를 찾아보면 되지, 그죠? 자, 여기 커넥터에서 밸류, 자, 미니멈, 맥시멈 플로트에서 그 각도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반환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최소, 최대 값을 주고 거기에서 그 레인지 안에 있을 때만 RX 값을 받겠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마이너스 60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만 내가 RX, 즉 X축의 각도로 값을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각도는 나는 안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서 고민을, 얘기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 이 각도의 측이 너무나도 많은 각도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회전이. 그럼 얘는 지금 60도, 마이너스 60도 범위 벗어났죠, 여기요? 로테이션 각도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각도가 지금 이 범위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스크립트를 하기 전에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이 각도를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움직여 봐야 돼요. 아, 이 각도가 최대 요 각도 나는 요 각도가 마음에 들어. 얘가 보니까 64도네. 그 위로 올렸을 때 각도가 얼마가 될까? 그럼 요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추정해야 될 게 뭘까?
카메라가 타워 맨 꼭대기가 아니라 아래쪽 중간쯤에 있었으면 중간쯤에 탑이 아니라 타워 위치를 카메라 위치를 타워의 중간쯤에 위치해 놓고 플레이를 그 다음에 각도를 회전시켜 보면 얘가 60도 요 각도가 60도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는 난 여기까지만 회전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도네. 요 범위 내에서만 X축의 각도를 나는 받아올 거야. 그렇게 받아오고 싶어. 요거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충분하게 본인이 느껴야 되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럴 때 매스F라는 거를 쓰는구나. 그래서 얘가 massf.clamp라는 거를 갖다 쓴 거구나. 그게 쉽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 유니티 에디터에서 구현을 안 해보면은, 그리고 내가 구현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 massf.clamp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안 찾아내면 각도가 내가 원하는 그 각도만큼 회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쓴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찾아낸 게 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 ROTX 값을 주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를 ROTX를 각도를 아까 내가 프로토타입 유니티 에디터에서 범위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거를 찾아낼 때 이 massf 수학함수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되고 거기에 clamp라는 거를 갖다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ROTX 밸류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올 거고 나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각도 범위 내에서만 회전을 하는지를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했을 때 각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또 바꿔보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수정을 해낸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원래 코드에 대한 부분 미니멈 그다음에 맥스 값 그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순서를 바꿔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이런 작업을 해 보시면 이 코드가 어떤 뜻인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왜 썼는지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해 봐야지 된다. 그게 각도가 막 이상한 각도가 들어가는 거를 제약을 주겠다. 그럴 때 어떤 API를 갖다 쓴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럼 얘는 수학 라이브러리 중에 갖다 쓴 건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mathf.clamp라는 거를 갖다 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된 스크립트 가지고 지금 카메라 로테이트 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 mathf.clamp를 쓰는 거를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을 거고,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카메라 로테이트에 대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풋 사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업데이트 메소드,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광역 변수를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중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는 거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객체 중에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의 지형도를 생성하는 것들을, 그리고 나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형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